조선시대 첫날 밤에 소박맞은 왕비. 조선 제21대왕 영조의 정비인 정성황후 서씨는 조선의 역대 왕비 중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왕비로 33년간 내명부의 수장으로 있게 됩니다. 대구 서씨인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12살 때 2살 어린 연인군과 혼인을 하고 달성군 부인으로 봉해집니다. 하지만 행복해야 될 그 순간 그녀는 연인군에게 소박을 맡게 됩니다. 혼인 첫날 밤 연인군이 그녀의 손을 보고는 왜 이리 곱냐고 물어보자 고생을 안 한 덕에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 그리하였다고 대답하니, 이에 연인군은 신분이 미천했던 생모 숙빈 최씨를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연인군과 결혼한 당시 그녀의 친정은 그리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성황후 아버지는 속과에 합격하지만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한 진사였고, 할아버지 또한 큰 차이가 없어 야사로 전해지는 첫날 밤의 일화가 사실이라면 연인군은 대단한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컴플렉스를 느낀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극도로 불안한 정신세계를 가졌던 남편을 만나 험난한 세월을 보내다가 1721년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세제빈이 되었고,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남편이 보위에 오르자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32세였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되었다고 그녀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정성황후를 창덕궁으로 보내고 자신은 경희궁에 머물렀으며 형식적인 자리를 빼고는 거의 정성황후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국의 왕비로 세상의 관심 속에 살았지만 죽는 날까지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정성황후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왕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자식이 없던 그녀는 영조의 후궁 정빈희 씨의 소생인 효장세자와 영빈희 씨의 소생인 사도세자를 차례로 양자로 받아들여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특히 영조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도세자를 무척이나 아껴 둘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한편 붕당의 소용돌이에서 사도세자를 지키기 위해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왕실의 중재자가 없어지게 되면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 아들이 아버지한테 죽게 되는 참극인 이모화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성황후에 대한 영조의 무관심은 그녀의 환갑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1152년 왕비가 환갑을 맞이했지만 당시 영조는 대항 대비 인원왕후와 대립하며 전의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를 보다 못한 우의정 김상노와 도제조 김양로가 왕비의 회가변을 거듭 청했지만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성황후는 인생의 가장 큰 경축일인 환갑을 맞이했지만 영조의 무관심 속에 아무런 행사 없이 그냥 넘어갔으며 대신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전의파동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757년 정성황후는 큰 중병에 들게 됩니다. 그 당시 왕비의 병이 몹시 위중했는데 남편 영조는 아내의 병세를 듣고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비로소 중궁전으로 찾아오지만 영조는 정성황후를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사도세자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만 꾸짖게 됩니다. 당시 사도세자는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그녀의 병수발을 하느라 옷차림을 돌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성황후는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영조가 사랑한 딸인 화한옹주의 남편 정치달이 죽게 되면서 영조는 아내의 죽음에 형식적인 슬픔을 표한 뒤 딸을 위로하기 위해 부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조실록에는 도승지, 대사관 등이 법도에 어긋난다고 말리자 영조가 그들을 해임시켰고 화한옹주의 집에서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얻지 못한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의 능을 아버지인 숙종이 있는 명릉 근처에 만들고 훗날 자신이 그녀 옆에 묻히기 위해 옆자리를 비워놓게 됩니다. 하지만 1776년 영조가 승하한 뒤 손자인 정조는 당시 왕대비였던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를 의식하여 현재의 동구릉 위치에 영조와 정순왕후의 무덤인 원릉을 조성하게 됩니다. 결국 정성왕후는 옆자리가 비어진 채 지금까지 홀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그녀의 무덤인 홍릉은 조선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옆자리가 비어진 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